요즘에 필러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대용량으로 넣고 있는데, 그런 연구 필러를 넣다든지 지방에 있던 필러를 넣는 것은 이건 의사로서 환자한테 할 짓이 못 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특히 가슴 필러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스타 성형외과 대표 원장 김명철입니다. 오늘은 가슴 필러 성형과 바디 쪽에 필러를 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전부터 많이 쓰고 있던 필러가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소위 말해서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들어진 녹눈 필러죠. 연구 필러가 아니라 녹눈 필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녹지 않는 필러를 사용하는 게 이제 그게 아쿠아 필러입니다. 가슴이라든지 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위에다가 넣는 형태로 쓰고들 있죠. 요즘에는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요. 명확하게 이건 뭐 바람이니까 문제가 됩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찌됐든 안정성에서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문제가요, 대용량으로 넣었을 때 문제예요. 한 공간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고 한 층으로만 들어가면 그나마 좀 나은데, 유선 조직 사이로 다 쑤셔 넣어버리면 유선 조직이 다 그냥 뿔뿔이 다 갈라지듯이 모양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필러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막 다른 데로 다 이동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바디 필러, 특히 가슴 필러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하고는 또 달라요. 염증이 안 생겨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염증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죠. 노온과 함께 그 필러가 같이 믹스가 돼버려요. 전체적으로 뭔 죽 같은 덩어리 같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 제거하면 그냥 쭉 같이 다 흘러나오는 거죠. 그럼 그 흘러나온 공간은 다 비어있는 게 돼버리고요. 이렇게 한 공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스펀지 텅텅 비듯이 이렇게 촘촘히 비어있기 때문에, 벌집같이 비어있는 공간이 나중에 정상적으로 다 채워지고 없어질까? 사실 걱정이죠. 근데 방법은 없어요. 다른 특별한. 일단은 가슴 필러를 어디다 넣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피아로는 저도 넣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가슴 보형물 수술을 했어요. 근데 뭔가 모양이 좀 부족하거나 아쉬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 이식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이라 해서 지방 이식과 보형물 성형을 한꺼번에 할 때 보통 많이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반적으로 거의 한 80%, 90%는 피하로 들어가요. 그쪽에서 어떤 모양을 약간씩 보완을 해줘요. 피부 두께도 두껍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보형물도 덜 만져지고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때 지방을 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슴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필러를 넣는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터지는 건 없고 그냥 산재돼 있어요. 이게 보형물같이 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막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 조직으로요. 이것도 그 층으로만 넣으면 그나마 더 나은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벌집같이 사방팔방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50cc 이상은 대용량은 절대 안 되고, 넣더라도 안전한 필러로, 언제든 녹일 수 있는 필러를 넣어야겠죠.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녹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연구 필러를 넣다든지 지방에 있던 필러를 넣는 것은 이건 의사로서 환자한테 할 짓이 못 됩니다. 아쿠아 필러 같은 경우는 물의 침수성이 있기 때문에 식염수도 집어넣고 석션 같이도 사용을 하고, 실제로 박리를 해서 직접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긁어내기도 하고요. 제거를 최대한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어차피 100% 제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자체를 제거할 수 있게끔 넣지가 않았어요. 대부분 유선 조직에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여 있다면 제거가 쉽겠죠. 흡입을 한다거나 또는 그쪽 부위로만 긁어낸다면 쉽게 제거가 되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거가 거의 어렵습니다. 이제 간혹 하죠. 근데 사실 바로 했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필러에서 보면 그게 무균 상태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염증이 생겼을 때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보형물 수술하는 케이스도 제가 해봤지만, 제거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형물을 넣는 수술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성공이 일반적으로 그냥 멀쩡했던 환자분들 수술에 비해서는 결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요즘에
아주 핫한 게 또 바디 필러 중에 엉덩이 쪽의 필러를 요즘 대용량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엉덩이 쪽은 살이 많아요. 그리고 근육이 되게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가슴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500cc 넣는 사람도 봤어요. 말도 안 됩니다. 엉덩이 보형물 성형에서 보통 사이즈가 많이 넣어봤자 150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정말 많이 커져요. 요즘에 필러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대용량으로 넣고 있는데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겁니다. 이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니까 엉덩이 근육 괴사가 오고요. 살도 다 괴사 와버리고 염증 생겨버리고 염증 생기면요. 그 넣었던 부위에 또 다 빈 공간이 생깁니다. 엉덩이 필러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대용량의 필러는 그런 부위 상관없이 어떤 바디부냐든 간에 피하도록 하시고요. 여기에 따른 위험성을 정말 잘 인지하시고 바디 쪽에 대용량 필러는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네, 오늘은 가슴 필러 성형과 또 바디 쪽에 있는 대용량 필러 성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더 있거나 물어볼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 카페에 게시글로 질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